안녕하세요. 인생은 인과응보, 서필귀정, 자업자득,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고생한 건 아니고 부모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저는 시댁과 있었던 큰 사연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묵직하면서도 짜릿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빠는 냉장고 공장에서 일하셨고 엄마는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며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답니다. 부모님의 성실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저희 남매는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벌어서 썼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중간 정도 했어요. 핑계 같지만 알바를 하느라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친구들보다 적었답니다. 그래도 수능 점수가 운 좋게 잘 나와서 4년제 대학에는 갈 수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전공은 식품공학과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정한 건 아니고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들어갔네요. 공부는 보통 이상으로 학점 관리를 잘해서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모님은 자식이 모두 자립하고 여유가 생기자 본업을 그만두고 분식집을 차리셨어요. 장사를 전부터 하고 싶어 하셨고 월급이 아닌 장사로 버는 것이 노후를 위해 좋을 거라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일이었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연애도 하고 부모님의 가게 일도 도와드리며 바삐 살아갔습니다. 30 무렵에 5년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큰 상처를 받은 건 아니었고 서로에게 소원해졌고 매번 찾아오는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헤어졌어요. 저는 당분간 솔로로 지내려고 회사와 부모님 가게만 오가며 다른 약속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 복이 있는 건지 이별한 지 한 달 만에 한 남자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 떠난 남자는 바로 저희 부모님의 일하는 분식집 건물주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는 곰돌이 푸처럼 귀엽고 포근한 스타일이었는데 꽤 호감 가는 남자였습니다.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고 그 남자를 밖에서 따로 만나봤는데 선한 인상 그대로 성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의 마음이 움직여 그이와 사귀게 되었고 1년 정도 비밀 연애를 했답니다. 그러다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이에게 청혼을 받게 되자 신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와 결혼이 절실하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산을 넘기로 했어요. 진수가, 우리 부모님이랑 너희 부모님이랑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거 알지? 그렇지, 나도 알아. 그런데 엄청 심하게 안 좋은 건 아니잖아. 그냥 건물에 불만이 있어서 티격태격한 거니까. 사실 우리 엄마가 좀 극성맞긴 해. 행동이 드세신 분이라 상가분들이 다들 안 좋아하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건물 주인이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진숙이, 너는 마음씨가 참 곱다. 계속 우리 엄마를 포장해주네. 고맙다. 고마워. 어머님이 날 보시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다고 해도 내 고집을 꺾진 못하실 거야. 내가 고집불통인 건 우리 엄마가 제일 잘 알거든. 나만 믿어, 진수가. 그래서 먼저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예비 남편을 소개해줬는데 두 분 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야? 건물주 사장님 아들이랑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왜 이 남자냐? 엄마, 아빠 많이 놀랐어요? 우리 결혼할 생각인데. 아이고, 드디어 네가 사고를 치는구나. 그동안 착하게 잘 살아오더니 제대로 사고를 터뜨리는 것 같다. 얘 진수가, 우리 건물주 사장님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몰라? 만약 네가 며느리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분식집을 뒤집어 엎고 난리 날 거야.
부모님은 예비 남편을 반대하기보단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야 한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엄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어릴 적부터 청개구리였고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인데 제가 진숙이를 포기할 리 없죠. 제 인생은 진숙이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두 분이 저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저희 엄마를 설득하겠습니다. 이게 설득으로 될 문제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난 내 딸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엄마, 그 말씀은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거지? 나 형욱이 오빠랑 결혼해도 되지?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냐? 난 오빠랑 진짜 결혼하고 싶어.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든 상관없다고. 저는 이기적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불편해하시지만 이미 사랑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오빠와의 결혼을 진행하겠다고 결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서 예비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 다짜고짜 저를 보시며 무슨 일로 왔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분식집 딸내미 아니냐? 네가 우리 집엔 왜 들어온 거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뭐? 어머님? 이게 돌았나? 내가 웬 네 애미야? 너 뭐야? 뭔데 내 아들하고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야? 당장 그거 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서 나가란 말이야. 엄마, 눈치챘지? 맞아, 내가 결혼할 여자가 바로 진숙이야. 우리 진짜 잘 어울리는 커플이지? 잘 어울려?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분식집 딸내미를 색시라고 데리고 와? 에이, 우리 엄마 왜 이래. 우리 상가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집이 바로 진숙이네 분식집이잖아. 분식집 때문에 우리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가게 임대하겠다는 사람도 줄을 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잘난 집안의 딸이란 말인 거지. 엄마, 우리 결혼할게. 반대도 할 거야. 아이고, 저 청개구리 자식이 이젠 하다 결혼까지 제멋대로 하겠다네. 야, 이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냐? 너 하나만 보고 살아온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 솔직해집시다. 아버지 유산으로 편하게 일도 안 하고 사셨잖아. 그리고 엄마가 사귄 애인이 한둘이야? 그리고 재혼도 3번이나 했잖아. 엄마도 프리하게 살면서 왜 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놈아, 너랑 내가 같으냐? 그럼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으니 같은 사람으로 봐야지. 아우, 저 화상! 나가! 둘 다 나가란 말이야!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다 받아쳐냈습니다. 엄마, 나 진숙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엄마도 나 몰래 재혼을 3번이나 했었잖아. 다들 빈털털이 영감들이었잖아. 저 주둥이를 그냥 확... 엄마, 나 무슨 말을 해도 진숙이랑 결혼할 거 알지? 그러니까 백기 들어. 하이, 진짜 미치겠네. 아들 하나 있는 게 맨날 애미 속을 뒤집어 버리네. 너 그냥 아예 집 나가라.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저희 둘을 쫓아내셨는데 남편과 제가 계속 찾아갔더니 나중에는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았습니다. 엄마, 지겹지 않아? 이제 허락해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또 왔냐? 그래, 해라 해. 넌 내가 반대해도 살림부터 차릴 놈이니 그냥 결혼식하고 살림 차려라. 역시 엄마는 날 잘 알아. 그럼 상견례는 언제로 잡을까? 으이씨고, 바로 치고 들어오네. 다음 주말로 잡아라. 결국 양가 집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연달아 쉬더니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애들 살 집은 우리 상가 2층으로 합시다. 네? 거긴 바로 사돈 옆집이잖아요. 거기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난 얘네들한테 아파트 해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부모님도 매일 보고 어머님도 자주 뵐 수 있으니 아주 좋겠네요. 야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 어디서 씨알도 안 먹힐 아부를 떨고 있는 거야? 엄마, 짜장면 드시고 오셨어? 짜증이 엄청 심하시네. 우리 처부모님이 당황해하시잖아. 넌 벌써 저 집 식구가 된 거냐? 이젠 애미는 찬밥이다 이거야? 무슨 소리? 엄마는 찬밥이 아니라 누룽지. 저놈을 그냥! 됐어. 어쨌든 신혼집은 내 상가 2층으로 할 테니까 혼수는 알아서 채워주세요. 그럼 대화 끝난 줄 알고 이만 일어납니다. 시어머니는 딱 하실 말씀만 하시고 퇴장하셨어요. 역시나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대신해서 사과해서 기분 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2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고 분식집 바로 위층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제가 퇴근할 시간에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나도 며느리가 주는 밥 좀 먹어보자. 네, 어머님 빨리 준비해드릴게요. 엄마, 우리 진숙이 불편하게 왜 찾아온 거야? 엄마 식자질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네 처를 가르치려고 온 거니까 입 다물고 앉아있어. 맞아 여보. 어머님한테 배우면서 살림하는 거니까 괜히 나서지 마. 어머님 저 음식하는 거 봐주실래요? 그래.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도록 하마. 어디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확인해 볼까? 저는 능숙한 칼질과 조리 솜씨를 제대로 뽐냈습니다. 제가 식품공학과를 나와 식품 연구를 하고 있으니 웬만한 건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었답니다. 취미도 요리였으니 시어머니에게 책 잡힐 일이 없었네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 음식을 드시면 그냥 조용히 옆집으로 떠나셨고 때때로 찾아와서 살림을 검사하셨답니다. 그건 역시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서 거의 혼나지 않고 지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더니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이 회사에서 두바이로 1년 동안 나가 있으라는 발령을 받았답니다. 뭐, 두바이? 1년이나?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여보, 미안해. 나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야. 그런데 두바이는 실력 있는 사람만 보내주고 진급까지 걸려 있어서 거절하기가 어려워. 여보, 딱 1년만 참아주면 안 될까? 아니, 결혼한 지 3달 만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가지고 오면 어떡해? 이럴 거면 두바이 다녀와서 결혼했어야지. 그럼 자기가 다른 놈이랑 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도 오늘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내가 두바이 다녀와서 통장을 당신한테 맡길게. 지금 그게 중요해? 하루아침에 혼자서 신혼집에 살게 생겼는데 통장이 문제냐고? 미안해 여보.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 결국 남편은 두바이에 가게 되었고 저는 혼자서 신혼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신이 난 아이처럼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신나게 혼내셨습니다. 야, 넌 내 아들 없다고 집엔 남자라도 들인 거냐?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야? 네? 집이 왜요? 깨끗한데 어디가 남자 들어온 흔적이 있나요? 이게 아직도 시애미를 친구로 하나 보네. 야, 내가 말하면 그냥 네, 잘못했어요 라고 대답해라. 네? 잘못한 게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 혼날 일이 있으면 혼나겠지만 지금처럼 억지로 시비를 거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이젠 저를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예쁜 구석이 있어야 예뻐하지? 하여튼 넌 생긴 거나 하는 짓과 말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가 괜히 시비를 걸 때마다 어떻게 대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만만한 상대가 되기로 했죠. 남편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죽은 듯이 지낼 생각이었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갑질을 심하게 하셨는데 갈수록 마음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일요일에도 장사가 잘 되시네. 김 사장님, 여기 김밥 2줄만 줘요. 아, 사돈 오셨어요. 여기선 사돈 소리 하지 맙시다. 깍듯하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바로 김밥 썰어 드릴게요. 장사도 잘 되고 하니 임대료를 좀 올려야겠네요. 다음 달부터 20만 원 더 줘요. 네? 갑자기요? 사장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건 좀 심하잖아요.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요? 이 자리 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요. 올해가 재계약 있는 건 알죠? 계약을 이어가고 싶으면 다음 달부터 20만 원 올려서 입금해요. 싫으면 계약 끝나고 나가시든가. 저는 그 상황을 모두 보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하루아침에 월세를 올려받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조곤조곤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쌍욕이었습니다. 야, 꼬우면 네가 건물주 해. 건물주 해서 나한테 월세 마음대로 올려받고 하란 말이야. 세입자 보호법인지 뭔지 그거 알고 까부는 모양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벌금 좀 내고 세입자 새로 구해서 비싸게 월세 받으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주제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결국 임대료를 바로 올려줬고 얼마 뒤 재계약 때는 10만 원 더 인상했습니다. 싫으면 무조건 나가라는데 저희 부모님 분식집은 진짜 손님들이 줄을 서는 가게라서 쉽게 이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비어있는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돈을 더 내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제 남편은 두바이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어요.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두바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바이 지사 차인국 과장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제 남편이 3일 동안 연락이 안 돼서요. 제가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이가 하루도 전화를 안 한 날이 없거든요. 차인국 과장님이요? 지금 회사에 안 나오셔서 걱정 중입니다. 숙소에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없이 어디에 가신 건지 아직 파악이 안 돼요. 네? 그럼 제 남편이 실종됐다는 말인가요? 이봐요. 그럼 바로 신고를 하셨어야죠. 빨리 대사관에 연락해서 신고해요. 신고는 벌써 했습니다. 저희도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니 차 과장님을 찾거나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남편의 실종 소식에 충격이었습니다. 두바이는 치안이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이가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죠. 제가 두바이로 가고 싶어도 코로나 초반이라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간다고 한들 그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괴로워하다가 회사도 나가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두바이 회사 사람과 계속 통화를 했죠. 하지만 남편의 소식은 한 달 동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 계셨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계신 걸 제가 옆에서 간호하기도 했답니다. 두바이 대사관에서는 백방으로 찾고 있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남편 생각만 하며 오열했고 몸이 말라갔어요. 6개월 동안 아무런 답을 듣지도 못했고 두바이에도 나갈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젠 당신 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느끼셨는지 저를 찾아와서 귀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니년 때문이야. 너랑 결혼해서 내 아들이 두바이에서 실종된 거라고. 너
어쩔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우라질려나? 어머님, 제 탓이... 맞아요, 제 탓입니다. 제가 그이와 결혼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실컷 때려주세요. 저는 매 맞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다른 쪽 볼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나서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루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복수를 시도하셨어요. 제 부모님의 가게 임대료를 또 올려버리시더라고요. 이 집은 왜 손님들이 많은 거야? 당신들 4인 이상 받지 말라고 한 거 못 들었어? 사장님, 4인씩 나눠서 앉았어요. 왜 그러세요? 아우, 짜증나. 여기만 장사가 왜 잘 되는 거야? 내 아들은 두바이 가서 실종됐는데 마음 편하게 돈 버니까 좋으냐? 사장님, 저희도 차서방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곧 무사하다는 소식이 들릴 겁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내 아들은 당신들이 잡아먹은 거야. 당신들이 만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안 되겠어. 당신들 임대료를 30% 더 올려야겠어. 네? 사장님, 아니 사돈, 그건 너무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손님이 줄어 저희도 힘들다고요. 가게 문을 닫고 싶은데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 문을 연 거라고요. 아이고, 아주 천사들 납셨네.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다음 달부터 30% 올려서 내. 그러지 않으면 가게 빼. 시어머니는 억지와 진상을 부리셨어요. 저희 부모님 말고도 분식집에 온 손님들이 상가 앞에 주차했다고 차에 침을 뱉거나 발로 차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불쾌한 얼굴로 분식집을 떠나셨죠. 이런 일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실종된 지 1년이 되자 이젠 남편 때문에 진상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식구가 밉고 싫어서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 거로 보였습니다. 이 분식집 때문에 상가 안에 고추장 냄새가 진동을 하네. 여기 환풍기 큰 거 더 달아. 아이고 사돈, 저희는 충분히 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세스코에서도 충분하다고 했고요. 이놈의 늙은이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건물주야. 여기 주인은 나라고. 주인이 시키면 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거야? 야, 나이 처먹고 떡볶이 팔아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빨아먹는 주제에 어디서 건물주한테 말대꾸를 해? 사돈, 그만하시죠. 이 환풍기는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내고 나면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월세 내기 아깝다면서 낮바닥은 아주 훤하네. 잘 처먹고 다녀서 반질반질하다고. 시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비수를 꽂아버리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 저희 분식집에도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임대료는 내야 하고 손님은 없으니 아주 큰일이었죠.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남편이 실종되고 일은 하고 있지 않으니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어머니가 가게를 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야, 여기도 파리만 날리네.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까불더니 그지 꼴이 따로 없다고. 이봐요, 김 사장. 밀린 월세는 언제 줄 건데? 사돈, 죄송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나가라고, 이 자식아. 너희들 아니어도 여기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단 말이야. 몇 번을 말해? 사돈, 제발 그만. 내가 왜 당신 사돈이야? 내 아들은 두바이에서 실종된 지 1년이 넘었다고! 너희들이 내 아들 기운을 빼앗아가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 개자식들아, 나가 되져버려! 사돈, 그만! 아빠는 가슴을 움켜잡더니 테이블을 밀어내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졸중이라며 바로 수술을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아빠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저와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걸 믿을 수 없어 한참을 수술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보시고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쌍욕을 퍼부었어요. 늙은 개자식이 잘도 갔네. 황천길에 가서도 떡볶이나 지지고 볶아라. 저 악마,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 남편이 저승으로 내몬 거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내 탓을 해. 지가 혼자 생쇼하다가 돼진 걸 왜 내 탓을 하냐고. 당신, 내가 엄마 괜찮아. 화내지 마. 흥분하면 엄마도 쓰러지고 말 거야. 진정해. 그리고 어머님, 우린 방금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돌아가시게 한 원흉이라고요. 지금 제 눈앞에 계속 얼씬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여기서 나가세요. 어쭈, 이게 내 아들 잡아먹더니 눈깔에 베는 게 없나 보네. 이 연병하려나. 이렇게 되면 쌤쌤이잖아. 서로 하나씩 잡아먹은 셈 치면 되잖아. 그리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사부인에게 당장 가게 빼라고 해라. 진짜 사람도 아니네. 당신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시어머니로 여기고 지내려고 했는데 더는 못하겠어요.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럼 니들이 코 묻은 돈 빨아먹고 기생하는 분식집을 빨리 정리해라. 다른 사람한테 자리 내어주려니까. 그리고 너도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 알지? 네, 나갈게요. 다 정리해서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사라지세요. 웃기는 년이네. 그래, 좋다. 나도 니들 면상 안 본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온몸이 벌렁벌렁거린다. 이거 사.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모녀를 조롱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기뻐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갑작스럽게 떠난 아빠를 쉽게 보낼 수 없어 사흘 내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고 식당에 있는 모든 집기와 테이블을 빼고 철거했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악연을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회사로 복직하지 않고 작은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고인이 된 아버지와 실종된 남편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엄마를 보살펴야 할 사람은 저 하나였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연구했던 유산균이나 단백질을 가공해서 분유와 헬스 보충제를 만들기로 했어요. 어떤 게 품질이 좋은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 저의 방식대로 맛을 좋게 하고 영양도 높였어요. 그리고 유통 과정이 없이 바로 제가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4개월 뒤 완성된 분유와 헬스 보충제를 출시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판매가 저조했는데 한번 드셔본 분들이 좋은 걸 느껴 입소문과 SNS로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매출은 수직 상승했고 사무실을 넓히고 공장을 하나 매입해야 했답니다. 모두 빚으로 얻어야 했지만 저는 성공할 확신이 있어서 대출로 사무실과 공장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여럿 뽑아 분유와 헬스 보충제를 만들었죠. 불티나게 팔린다는 말을 귀로는 들어봤지만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예약까지 하면서 생산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하도 많아서 직원들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며 야근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페이를 더 지급하고 택시비와 야식비까지 다 챙겨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더 지나자 저는 돈방석에 올랐고 운명적인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사랑이 다시 찾아올지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난 제 사랑은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와 시작하면서 제가 직접 벌어 매입한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야, 내가 매입한 건물. 당신이 두바이에서 실종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것들 중 하나야. 여보, 미안해. 내가 두바이 사막에 놀러 갔다가
사막 미아가 되고 일주일 동안 물도 못 마셨을 땐 다시 당신을 보지 못할 줄 알았어. 그래도 이렇게 살아 돌아왔잖아. 사막을 끝까지 걸었더니 바다가 펼쳐졌고 이젠 살았다 싶어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더 위험한 곳으로 빠지는 길이었지. 수영은 자신이 있어서 빠져나갈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깨어나 보니 어딘지 모를 곳이었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돌로 불도 피워보고 별짓을 다 했다니까. 그때 내가 흘린 눈물이 작은 바다를 이룰 정도였어. 그때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는 상상도 못할걸? 아니,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서 흘린 눈물이 바다를 이룰 정도야.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어. 아무튼 이 건물은 이제 내 거야.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래, 들어가 보자. 여기 1층은 이제 분식집이 아니네. 당신 어머니가 쫓아냈어. 장인어른 일은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실종되지 않았어도 그렇게까진 되시지 않을 거야. 아니야. 당신 탓은 하나도 없어. 오롯이 어머님 탓이지. 내가 당신 어머니를 원망해도 괜찮은 거지? 그럼 충분히 이해해. 일단 들어가 보자. 엄마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어. 두바이에서 무사히 돌아온 남편에게 제가 분유 팔아서 번 돈으로 매입한 시어머니 건물을 보여줬어요. 경매로 낙찰받아 비교적 저렴하게 매입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이 건물을 경매로 넘기게 된 이유는 애인을 사귀었는데 사기꾼이었나 봅니다. 투자 종용을 받고 건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사기꾼에게 고스란히 빼앗겼답니다. 저와 남편은 분식집이었던 1층 카페에 보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어요. 웬 남자와 있었는데 다정하게 있는 게 애인 같아 보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애인을 만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윽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한테 다가가는데 시모와 애인이 나누는 대화가 충격적이어서 발걸음을 세웠습니다. 자기, 내가 좋다면서 왜 헤어지자는 거야? 당신도 날 돈으로 보고 만난 거야? 무슨 소리야? 난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다만 자기가 결혼해서 살림 차리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지. 당신도 알다시피 난 쥐뿔도 없는 노인네고 당신도 이 건물 곧 넘어갈 거라면서. 나 참, 이 남자가 이동년 여사를 뭘로 보는 거야? 자기야, 내 아들이 두바이에서 실종됐거든. 걔한테 들어놓은 보험금만 받아도 무려 10억이야, 10억! 아, 자기 아들 실종됐다고 했지. 그런데 실종이라 돈은 바로 안 줄걸. 원래 실종 5년 뒤에 지급되잖아. 그리고 당신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개뿔, 그 자식이 살아 돌아오면 불효지. 그놈은 그냥 사라지는 게 나아. 그래야 내가 10억을 얻잖아. 그리고 보험금은 변호사한테 맡기면 돼. 해외에서 수상한 사고를 당한 거로 여겨지면 특별 실종으로 1년 안에 지급해준다고 했어. 내가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아마 보험회사에서 10억을 뱉어내야 할 거야. 어때? 이런데도 나랑 헤어지자고 할 거야? 저기 진짜 잔인하다.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바라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아들이 실종됐을 땐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아니, 전혀. 며느리 앞에서 슬픈 척하고 지랄 좀 했지. 사실 여기 1층 분식집 하는 벌거지들을 쫓아내기 쉬워서 아주 좋았지. 그 과정에서 분식집 남자 사장이 저승 같잖아. 내 기가 얼마나 센지 알겠지? 이야, 진짜 무섭다 자기. 나한테도 기 세워서 겁주면 안 돼. 당연하지. 난 애한테는 최선을 다한다고. 자기야, 그럼 이제 헤어지자는 말은 안 할 거지? 그럼 10억도 생기겠다. 우리 둘이 살 곳도 마련할 수 있겠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만나보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여보라고 부를까? 여봉. 여봉. 그런데 당신 뒤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왜 아까부터 빤히 보고 있는 거지? 누가 우릴 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며 저와 남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엄마야, 이게 뭐야? 너무 놀라 뒤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게 누구야? 너는?
누구긴 누구야, 창석이지. 10억짜리 아들이라고. 창석아! 워워, 오지마. 재수없으니까. 아들 실종되고 재미 좋으셨나 보네. 내 집사람 괴롭히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게 하고 장모님을 내쫓고 그리고 내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소송한다고? 내가 살아 돌아오면 불효자라고? 그냥 되졌으면 좋겠다고? 야,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줄은 꿈에도 몰랐네. 겉으론 차갑지만 속은 따뜻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속은 아예 악마가 들어야 앉아있네. 아니 아들, 그건 내 말실수였어. 네가 이미 세상 떠났다고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거야.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애인한테 허세 부리려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 거야, 창석아. 내가 설마 네가 저승가길 바랐겠니? 됐어.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 없어. 그냥 나 없는 놈이라 생각하고 애인이랑 가서 살아. 아, 그런데 말이야. 엄마 2층 집 말이야. 거기 빼줘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왜 집을 빼라는 말을 해? 두 사람 대화 중에 제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아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서 편히 잘 쉬고 계십니다. 엄마는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입니다. 경매로 싸게 나와서 제가 바로 매입했어요. 듣자 하니 사기꾼 애인한테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서요. 지금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네가 내 건물을 산 주인이라고? 푸! 야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애들 코 묻은 돈으로 기생하며 살던 네가 무슨 수로 이 건물을 사겠어? 푸! 제 말을 못 믿고 있길래 저는 손님 한 분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동현 씨, 여기 사인하고 서류 받으세요. 이게 뭐야? 줘봐요. 시어머니는 법원에서 발부한 강제 집행문을 보고 놀라더군요. 그리고 제가 건축물 대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진숙. 제 이름은 기억하시죠, 어머님? 뭐야? 진짜잖아. 네가 내 건물을 경매로 산 거야? 무슨 수로? 이에 저는 분유 이야기를 살짝 해주고 다음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막말과 모욕으로 쫓아내셨죠? 제 아버지는 어머님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저한테 꼬우면 건물주 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젠 제가 갑이 되었네요. 어머님, 당장 2층 집을 빼세요. 뭐야? 지금 나더러 집을 빼라고? 얘 새아가, 아니 아들아, 이게 다 무슨 짓이니? 2년 만에 실종된 아들이 찾아온 것도 모자라. 며느리가 성공해서 날 찾아온 것까진 알겠어. 그런데 날 쫓아내겠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왔으니 너랑 내 아들은 부부이고 이 건물은 내 아들 것이 되기도 하니까 나는 여기서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니니? 아유,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셨네. 이봐요, 어머니. 내가 살아남지 않길 바란 분이자 장인어른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 어머니! 더는 들어주지 못하겠어요. 당신과의 연을 끊어버릴 테니 당장 짐 빼세요. 여긴 내 건물이 아니고 내 아내의 건물이라고요. 제 남편 말이 맞아요. 여긴 내 건물이니까 당장 짐 빼세요. 10억 보험금이 날아갔으니 오갈 데가 없으셔서 어떡하나? 영감님, 저희 어머님 이제 개털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붙어 있으려고요? 아이고, 내가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 자기야, 동료라,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아니, 연락하지 마. 나 간다. 야, 이 개 같은 놈아, 저 나쁜 놈. 어머님, 저 영감님 아주 재밌네요.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하나 봐요. 제가 그걸 어머님 덕분에 제대로 깨달아서 성공했잖아요. 갑이 되면 실컷 누려보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첫날이네요. 어머님 어서 짐 빼세요. 이미 명의가 제 것이니까 빨리 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사리 판단을 하고 비굴하게 무릎을 바로 꿇더군요.
세아가, 왜 이러니? 너 아빠 돌아가신 것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꽁 하고 있는 거야? 알았다, 내가 사과할게. 그땐 내가 심했다.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이 건물에서 예전처럼 재밌게 살아보자. 하나도 재밌지 않았거든요. 우리 식구를 처절하고 비참하고 참혹하게 만든 장본인 어머님아,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니까 사장님이라고 깍듯이 불러. 그럼 내가 생각 한번 해볼 테니까. 뭐야? 너 도가 지나치다. 아무리 심이가 원망스러워도 이건 폐륜 아니냐? 역시 그렇게 나오셔야죠. 그래야 시원하게 윽박 지르고 쫓아낼 수 있겠죠? 자, 어서 나가요. 내 건물에서 나가란 말이야. 아들아, 창서가 네가 좀 말려봐라. 이 노인네가 갑자기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 사기당해서 지금 무일푼이라고. 난 네 사망보험금 10억을, 아니다, 그 얘긴 빼고 하자. 여하튼 갈 곳 없는 노인을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게 말이 돼? 말이 돼. 엄마, 아니, 이젠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다. 남의 인생 파탄내고 자식까지 사라지길 바랬던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아주 많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나가. 여보, 내가 사람 부를까? 잠깐. 저기 사장님, 저 봐주세요. 며느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장님, 당신의 아버지를 세상 떠나게 만든 거 사과드려요. 그리고 사장님과 어머님에게 함부로 한 것도 모두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 노인네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야, 우리 어머님 많이 약해지셨네. 그래도 길바닥에서 잠자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네네, 사장님. 저 이동녀는 사장님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두고두고 부려먹어도 좋으니 제발 내쫓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들아, 이 애미가 돈에 눈이 멀어서 헛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말려봐라. 내가 이 장면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세요? 이를 악물고 하루도 안 쉬고 소처럼 일했어요. 성공해서 복수해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아세요? 이제 조금 화가 풀리네요. 그래. 그래요? 그럼 나 안 나가도 되는 거지요? 아니요. 이미 사람 불렀어요. 포장이사를 불렀으니 짐은 차에 실릴 테니 갈 곳은 알아서 정해서 짐을 내리세요. 여보, 이제 됐다. 다 했어. 그래, 마음고생 많았어. 이젠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보자. 저와 남편은 키득거리며 돌아서려는데 이미 판이 끝난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의자를 들더니 저에게 던지더군요. 남편이 몸으로 막아줘서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팔이 부러진 것 같은데. 이 잡것들아, 내가 너희들을 내 이빨로 씹어먹어주고 끝장내주겠어. 그리고 이 건물은 너희들 것도 되지 않을 거야. 여긴 나 이동년의 건물이야. 그래, 그래야지. 한판 붙어야 속이 시원하겠지. 덤벼봐라, 이 악마 할망구야. 시어머니와 저는 뺨을 주고받았고 머리채를 맞잡고 카페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쩌! 힘 좀 쓰는구나. 그런데 나 이동년한테는 안 돼. 내가 왕년에 면도 칼도 씹어먹었다고. 어머님, 지금은 밥도 씹어먹기 힘든 나이 아닌가요? 닥쳐, 넌 오늘 내 손에 돼질 거야. 너는 이 건물에 가지지 못할 거라고. 거참 혓바닥이 기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빨리 끝장내 보세요. 저희 두 여자는 머리카락을 뽑아가며 다투다가 몸이 떨어졌습니다. 시모가 주먹을 날리길래 저는 싸움 구경하는 손님의 팥빙수 그릇을 드시며 면상에 날려버렸어요. 차가워, 눈 따가워. 이 비겁한 년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정당당하게 맨손으로 붙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그 노래 아세요?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에이, 눈코 주둥이에 쑤셔버리겠어. 야야야, 그만해. 우리 대화로 풀자. 내가 잘못했다. 사과할 테니까 쫓아내지만 말아줘. 뭔 개소리야. 이미 사다리차 도착했거든요.
이제 싸움은 끝났지만 당신 쫓아내는 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시무를 놓아주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부들에게 시어머니 집을 가리키며 짐을 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저씨, 저 집안에 있는 거 싹 다 빼주세요. 이사 비용은 저 할머니가 해주실 거예요? 안 돼! 내가 여기서 30년을 살았다고? 이대로 나갈 수 없단 말이야. 당장 사다리 쳐버! 이 악마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여긴 내 건물이라고.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지옥으로 꺼져버려. 내가 여기서 살았던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쫓겨나다니. 불하다 불네. 휴, 이제 속이 좀 시원하네요. 어머님, 지옥이 시작된 걸 축하드립니다. 부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보낸 죄책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세아가, 정말 이래야 하니? 내 30년이 여기에 배어 있다고. 이대로 나가면 난 살 수 없을 거야.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와 엄마한테 그런 잔인한 짓을 했을 때부터 오늘을 꿈꿔왔으니까요. 오늘 내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깨버릴 순 없겠죠? 나쁜 년. 그래, 더러워서 나간다. 치사 빤스다, 이 지독한 년아! 결국 시댁의 짐은 모두 이삿짐차에 실어졌고 시어머니는 그 짐을 모두 중고 상가로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당장 돈이 시급하니 일단 재산을 다 팔아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이후 시어머니는 가전을 판 돈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돈을 다 쓰고 나서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1층에서 새롭게 엄마의 분식집을 차려드렸는데 그리로 들어오더라고요.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 사돈 안 사돈, 이게 얼마만입니까? 우리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 사돈의 분식이 그리웠어요.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떡볶이랑 김밥 좀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이 옆에 내가 감히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야, 네가 우리한테 한 짓을 잊어버렸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꺼지지 못해? 사돈, 저 오갈 데가 없어요. 잘 곳이 없어 일주일째 노숙하고 있다고요. 쉼터에서는 제 아들이 버젓이 있다면서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아, 그렇구나. 쉼터에서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해줬네요. 나중에 쉼터에 분식을 좀 기부해야겠네요. 이봐요, 할머니. 가게 들어오는 손님들이 놀라니까 저리 꺼지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내 밑에서 빌빌 기던 것이 많이 컸네. 당신 가만 안 둬. 너희 모녀랑 내 아들놈 싹 다 조져버릴 거야. 뒤통수 조심하고 살아라.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알아서 쫓아내줘서 저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엄마와 제가 노숙자들이 몰려있는 서울역에 가서 분식을 나눠줬는데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있더군요. 어머나, 오랜만이네요. 맛있겠다. 이상하다. 아줌마? 할머니? 왜 귀찮게 날 불러요? 떡볶이 좀 더 줘요. 섹시 얼굴도 곱상한데 베푸는 건 별로네. 얼른 한 곡자 더 떠줘요. 설마 날 기억 못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러게 말이다. 우릴 기억 못하나 봐. 내가 한번 불러볼게. 사돈. 사돈? 난 오돈. 내가 이겼지. 그러니까 떡볶이랑 김밥 좀 더 줘요. 나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거 차서방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든 해야겠다. 딱하게 됐네.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전했더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먹고 자는 건 자유롭게 해드리자고 설득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가끔 생사를 확인하러 찾아가는데 아직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의 시어머니가 한 모든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사연이었네요. 속이 시원한 분들도 계실 거고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당한 것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저를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분유와 헬스 보충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차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분식집은 예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손님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겠네요.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